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37회 벌써 37회까지 오게 됐네요. 지난 시간에 지인진 선수에 대해서 일부에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인진 선수의 어린 시절부터 군대 제대할 때까지 그 알렉스 박전에서 그 아주 대단한 승리를 거머쥐면서 그 세계 챔피언 후보로 이름을 올린 그 경기까지를 짚어봤습니다. 역시 오늘도 제 옆에 그 두 분의 아주 그 멋진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성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원한 복싱 팬 김형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영원한 복싱 팬이 같이 뭉쳤습니다. 96년도 경기까지를 지난번에 지인진 선수 그 커리어를 되돌아봤고요. 96년 12월에 군에서 전역을 하고 9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세계 타이틀 매치 전초전을 갖게 됩니다. 97년 2월 5일 콜린 그레햄 호주 선수였는데 1라운드 KO를 시키면서 군 제대 후에 어떤 축포를 또 터뜨리기도 했어요. 이 시기에 지인진 선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97년도랑 8년도가 진짜 제일 힘과 세기와 모든 걸 좀 갖춘 진짜 기량이 정점에 올랐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알렉스 박 이후로 타고 올라가서 한 두세 차례 전초전을 갔고 이때 당시 패더급 챔피언이었던 그때 필리핀 선수인가요? 루이스 네. 에스피노사였죠. 그 선수랑 했으면 충분히 승산 컨디션만 좋으면 뭐 저는 감히 필리핀 가서 해도 이겼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했는데 요 시기를 놓치고 또 IMF 경제 위기로 오고 뭐 이후에 뭐 모랄레스의 패더급 월장 뭐 이것 때문에 한정없이 또 미뤄지는 기다려야 되는 그리고 안타까운 보니까 상황이 이 시기가 발생하죠. 그 예. 전적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그 KO 승도 많고 네네. 군 전역 이후에 몸도 예. 많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감량고도 벗어나고, 벗어나고 네. 굉장한 몸 상태가 굉장히 좋은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쉽죠. 사실 이때 황금기운. 그렇죠. 세계 타이틀 전초전을 하면 사실 전초전을 하면 뭐 짧으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길어도 한 1년 안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전초전만 한 4년을 했어요. 상당히 불운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95년 말에 그 루이시토 에스피노사가 그 일본으로 수입이 된 상태에서 마누엘 메디나를 꺾고 그 WBC 패더급 챔피언이 됩니다. 돼서 옵션 때문에 마누엘 그 1차 방어전은 전 챔피언이었던 알레한드로 곤잘레스와 이제 멕시코에 가서 그 선수를 또 KO 시키죠. 한번 KO로 졌던 상대인데 KO로 잡아내고 에스피노사도 이때 전성기를 맞고 있었어요. 그리고 2차 방어전에서는 그 마누엘 메디나와의 그 리턴 매치를 또 부상 판정으로 이기면서 3차 때부터는 자유로운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자유롭게 이제 그 방어전을 선택해서 할 수 있었고 또 루이시토 에스피노사를 그 스카우트한 장본인이 조 고이즈미 씨예요. 일본의 뭐 저명한 매치메이커 겸 프로모터, 매니저, 뭐 여러 가지 복싱 사업을 또 하고 저서도 기고하고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랑 그 지인진 선수의 프로모터인 이거성 회장이 엄청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 사석에서 호영호재하는 그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97년, 8년에는 조인주 선수보다 먼저 도전을 할 걸로 생각을 했어요. 조인주 선수가 98년 8월에 그 페날로사에게 도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성사가 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에스피노사 본인이 한국에는 절대로 안 가겠다. 왜요? 그 이유가 이제 그 80년 말일 거예요. 89년도인가 한 번 왔었나요? 네, 국내에 왔었는데 동양 타이틀은 아니었고 논 타이틀이었는데 민영천 선수. 예, 민영천 선수와 이제 경기를 가져서 10라운드 판정패를 합니다. 근데 이때 뭐 중계도 했었고 모든 관중들이 다 야유를 보낼 정도의 어떤 정말 심각한 편파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심판이었던 한철희 씨가 제명이 됐고 상당히 그 국내에도 좀 이래서는 안 된다. 판정이 이래서는 복싱이 살 수가 없다는 그런 경각심을 좀 울린 계기가 됐는데 에스피노사 본인은
거기 이제 그 완전히 그 쇼크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시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조 고이즈미 매니저도 그 에스피노사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결국은 세계 도전을 못 하게 됩니다. 에스피노사가 챔피언일 때 못 하고 그러다 99년 5월에 그 장기 집권을 했죠. 에스피노사가 미국 가서 케네디 맥키니도 KO 시키고 그건 방송으로. 예, 여러 실적을 내면서 7차까지 방어를 했는데 99년 5월에 세자르 소토에게 타이틀을 뺏겨요. 뺏기는데 소토가 나심 하메드와 WBO 챔피언이던 하메드와 99년 10월에 그 통합전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인진 선수의 기회는 또 멀어지게 되고 그런 와중에 그 에릭 모랄레스가 이제 월장을 하고 또 구티 에스파다스의 아들 그 주니어와 또 루이스도 에스피노사가 결정전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칠 동안 지인진 선수는 계속 상위 랭커로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99년도 11월인가 이때부터 대원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전 아무래도 권투 팬 선수보다는 권투 팬의 입장에서 갔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장님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해줬는데 어느 날 관장님이 야 드디어 인진이한테 기회가 올 것 같아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메드가 WBC를 내놨어. 그러니까 인진이가 3위고 1위 에스피노사랑 구티 에스파다스 주니어랑 결정전 하면 무조건 인진이한테 기회가 온다. 그러면 2000년 안에는 성사가 될 거고 나중에 2000년도 들어서서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해요. 12월 2일 날 하기로 돼 있어요. 나중에는 모랄레스랑 에스파다스 승자랑 하기로 돼 있다. 근데 이게 2000년 1월인가요? 바레라 라이벌전이? 그럴 겁니다. 네, 그 이후로 끝나고 나서 저희는 무조건 에스피노사 구티 에스파다스 주니어 결정전이면 인진이 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2000년도 연내에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에릭 모랄레스가 패더급으로 월장을 하는 뒤부터 굉장히 WBC가 밀어주더라고요. 꼬였죠. 네. 그러니까 인진이 형은 원래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도전자로서 나서야 될 자리를 모랄레스한테 먼저 뺏기고 제 기억으로 2000년 6월쯤인가 태국 선수랑 에스파다스가 선택방어전을 또 한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에스파다스 주니어랑 모랄레스랑 결정전하고 12월 2일 날 지인진 선수랑 지명방어전을 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연내 어쨌든 이루어진다. 라고 했는데 8월인가 제가 체육관에서 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관장님이 약간 씩씩거리시면서 오시더니 에스파다스가 부상당해서 모랄레스 측에서 잠정 타이틀전을 인진이랑 9월에 하기로 했는데 내가 거절하고 왔다. 그래서 왜요? 하니까 시합 날짜를 계산해보니까 딱 27일 남겨두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무 준비 기간도 부족하고 승산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거절했고 그 잠정 타이틀 결정전을 그 누구죠? 케빈 켈리랑 가서 해서 케빈 켈리랑 모랄레스가 이기고 진진 선수는 12월 달에 또 뭐죠? 도전 디노 올리베티 이 선수랑 다시 한번 또 전초전을 가지고 그 다음에 2월에 에스파다스랑 모랄레스랑 시합을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7월에 기회를 잡게 되죠. 많이 꼬였어요. 네. 그때 모랄레스가 그 슈퍼벤턴급 타이틀을 9차까지 방어했죠. 마지막 방어전을 바레라와 이제 해서 승리를 했는데 그러고 패더급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꼬이기 시작했고 또 구티 에스파다스는 정규 챔피언으로 루이스도 에스피노사랑 결정전을 했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케빈 켈리와 에릭 모랄레스는 잠정 챔피언 결정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구티 에스파다스 주니어와 에릭 모랄레스가 왕좌 통일전을 해요. 정규 챔피언인 에스파다스 주니어, 또 잠정 챔피언인 에릭 모랄레스. 그게 2001년 2월일 겁니다. 그때 결정이 이제 하나로 WBC 타이틀이 결정이 된 후에 이제 말끔히 정리된 상태에서 지인진 선수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늦어졌죠. 그렇죠. 무려 제대하고 나서 4년 동안을 뭐 허송세월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안타까운 시기였어요. 이때는 WBA 챔피언은 프레디 노드 미국 선수였거든요. 물론 그 미국의 기교파 그때까지는 그 패가 없던 복서였는데 그 선수가 마누엘 마르케스를 한번 이기지 않나요? 이겼죠. 방어전에서 마르케스도 실력 잡았고 있는 선수라고. 또 일본에 와서도 2차례 그 방어전을 했었고 지인진 선수와 했다면 아마 재밌는 그런 경기가 됐을 텐데
지인진의 프로모터인 그 이거성 회장께서는 또 WBC 쪽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WBA와는 연이 닿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WBC에서 왜 에릭 모랄레스를 이렇게 많이 밀어줬나 했더니 이 살바도르 산체스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패더급 타이틀을 산체스 이후에 차지했던 멕시칸 선수 중에 그렇게 강한 임팩트를 주는 선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멕시코 선수였죠. 네, 뭐 90년대 들어서 고요 바르가스라는 선수도 있었고 그렇죠. 영국 가서 시합에서 이긴 선수도 있었고 또 그 선수도 근데 그렇게 강한 임팩트는 못 줬고 펀치는 좋았는데 단명에 그치고 말았고요. 미구엘 메디나 이 선수도 마누엘 메디나, 마누엘 메디나 이 선수도 있고 마지막에 또 에스파다스 이 선수도 있었는데 에릭 모랄레스는 실력도 있고 파이팅도 좋아서 좀 산체스의 그 유산을 확실하게 계승할 사람으로 뽑았는지 실력도 꽤 있었습니다. 실력도 있었고 있었는데 결국 뭐 WBC의 바램대로 챔피언이 되죠. 모랄레스가 되고 그 모랄레스에게 이제 지인진 선수가 드디어 도전을 하죠. 하고. 근데 나중에 인진이 형이 그러기를 자기가 패더급 체중을 제일 잘 맞춘 시합이 에릭 모랄레스 전이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미국 건너가기 전에 되게 여유 있게 건너가 10일 좀 넘었나 하여튼 여유 있게 건너가서 시차 자기는 잠도 충분히 자고 해서 컨디션은 되게 좋았다고 했더라고요. 지인진 선수는 맷집이 좋고 매를 두려워하지 않는 터프네스가 최고의 강점인데 그 엄청난 그 맷집으로 그 모랄레스의 그 살인적인 펀치를 다 받아서 견뎠던 또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데요. 그 시합 보셨죠? 저는 봤죠. 전 군대 있었는데 취사장에 대형 텔레비에 고참 허락받고 취사반장 고참 허락받고 봤어요. 조용히 봤는데 뭐 판정은 뭐 어쩔 수 없이 판정은 뭐 3점 정도 진시합은 맞는데 근데 그때 형님 기억나세요? 2000년도에 크로스 카운터 사무실에서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형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현철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지인진 이름 뭔가 보여주고 올 거라고는 기대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난 기억나는데 역시나 이름값은 보여주고 왔고 사실 챔피언은 못 됐지만은 그 미국 복싱 시장에 큰 자기 세를 알렸던 뭐 좋은 시합이었던 뭐 김진길 관장님 말씀대로 끝나고 보 베럼한테 아시아에 이런 선수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 뭐 이런 칭찬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예상은 뭐 8대1? 6라운드 이내 쓰러진다. 뭐 이게 또 한국 선수 코리안 복서가 왔다라고 생각 그런 거였는데 1라운드 한번 라이트 스트레이트, 레프트 어퍼를 정통으로 맞아요. 지인진이요? 근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 자기 스타일대로 나가고 2라운드에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모랄레스 앞면에 한번 깨끗하게 클린지에 터트리면서 고개가 살짝 제껴집니다. 근데 그때부터 모랄레스가 쉽게 못 들어오고 외곽으로 좀 많이 돌더라고요. 그쵸? 뭐 바레라 전부터 정면으로 그냥 충돌하는 게 아니라 이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얘는 섣불리 들어갔다 내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모랄레스가 철저하게 정면 승부보다는 좀 포인트 복싱을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11라운드를 끌고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시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7라운드인가 6라운드에 한번 뭐 버팅 비슷하게 된 그 장면 있잖아요. 유효타를 터뜨리고 나서 터뜨리고. 그다음 버팅 나지 않았나요? 그리고 심판이 끊어버린 것 같은데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카메라 각도로는 이게 정말 버팅같이 자세는 보이는데 버팅인지 아니면 맞고선 모랄레스가 좀 충격이 있는 걸 심판이 끊어준 건지 그걸 확인을 못해요. 저는 펀치에 의한 가격으로 충격으로 인해서 그 주심이 레퍼리가 이렇게 시간을 좀 벌어줬던 걸로 그렇게 봤어요. 기억납니다. 진진 선수 얘기 들어보면 버팅이 일어난 건 사실인데 그 6라운드 상황이 버팅인지는 자기도 기억이 잘 안 난다. 그 전에 펀치가 들어갔어요 먼저. 근데 좀 모랄레스가 계속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근데 팔이 이렇게 모랄레스 목을 누르는 제스처가 본의하게 나오고 또 때리다 보니까 뒤통수 가격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감점도 당하고 여러모로 좀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시합을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대단했어요. 재밌었죠. 그 당시에 모랄레스를 그렇게 뒷걸음질 치게 하면서 눈도 그렇게 만들고 그렇죠. 왼쪽 눈은 완전히 감긴 상태였는데 모랄레스의 그 당황한 표정 또 모랄레스 코너에서 그 깜짝 놀란 듯한 그 주문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대수롭지 않다. 말 그대로 지나가는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맞아버리고 사실 바레라전에서 좀 고전했고 에스파다스전도 좀 시원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이 지인진 시합에서도 또 모랄레스가 이렇게 고전하는 거 보고 야 이거 모랄레스 다 된 거 아니냐 했는데 그 다음에 바레라 2차전에서 또 살아나더라고요. 모랄레스. 그래서 보니까 야
틀리긴 틀리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예. 그때 미국 원정에서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그 세계 타이틀 IBF까지 다 포함해서 네. 1승밖에 없잖아요. 1승밖에 네, 없고 지금 그렇죠. 20 뭐 몇 연패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잊어버렸어요. 하도 많이 그렇죠. 지니까. 알고 싶지가 않아요. 예, IBF를 제외하면 뭐 20몇 뭐 그 직전이 통산으로 백종원 해도 선수였죠. 그렇죠. 2000년 5월이었으니까 5월이었으니까. 1년 1개월 전이었고요. 5라운드를 넘긴 선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용훈이라든가 몇 명 안 되죠. 아, 그렇군요. 정말 그 미국에서 그래도 선전한 시합들이 얼마나 있었죠 그때? 제가 아는 건 김득구 맨시니전이 꽤 그래도 선전했었고. 이용훈 라바나레스 그 시합도 선전한 시합. 선전했었고. 또 이승훈 선전까지는 아닌가? 한번 이승훈은- 다운은 시켰는데 그래도. 아니 그는 저기 저쪽입니다. 아 이승훈 핀토르죠. 그 LA에서 네, LA. 인진 선수도 LA잖아요. 스테이플 센터. 잘했지만 네. 최충일 선수도 선전했다고 얘기해줘야 되나요? 선전을 했죠. 최초로 이기고 그렇죠. 시합 종료까지 이기고 있던 시합하는 선수는 최충일 선수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있었나요? 저는 뭐 정영길 선수가 말론 스탈링과 했을 때도 물론 점수 차는 나긴 했지만 네. 그래도 뭐 투지 있게 잘 선전한 쏘죠. 시합이 예. 네. 뭐 김태식 선수가 마테블라에게 타이틀 뺏기는 경기는 참 이긴 내용이었는데 그 시합은 정말 아쉬운 시합이 됐고요. 그 외에는 딱히 이렇게 선전했다고 할 만큼의 시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희용 선수는 12라운드까지는 갔지만 뭐 이일 선수한테 졌고 또 아쉬웠죠. 네. 네임 밸류를 생각했을 때는 좀 당연히 아쉬웠어요. 이겼어야 되는 시합이고 아무튼 그래도 타이틀 도전자로서 미국 간 상대 중에는 상대했던 챔피언 중에 퀄리티가 제일 높은 선수가 모렐레스 아니었나요? 워낙 높았어요. 저희 그 한국 복서들이 미국 가서 도전한 상대들이 뭐 훌리오 세자르 차베스라든지 차베스가 있어요. 로페즈 리페도 로페스라든지 줄리안 잭슨이라든지 그 아론 프라이어라든지 뭐 어마어마한 선수들을 다 상대했기 때문에 그것도 날라갔어요? 아니네요. 이건- 자, 이건 저희가 이게 끊으면 녹음을 하다가 이게 중단된 적이 몇 번 있어서 예, 그 트라우마가 좀 있는데 다행히 안 끊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참 미국 땅에서 그 에릭 모랄레스라는 그 네임밸류를 봤을 때는 그 외국에서는 아마 당연하게 쉬운 방어전, 뭐 지명 도전자지만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아주 보기 좋게 그런 그 예상을 깨버리긴 했지만 지인진 선수는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합이 끝나서 그 많이 눈물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는 했어요. 지인진 선수가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본인은 절대 그 성공할 때까지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그럼 했었대요. 이 다음 시합에 만약에 모랄레스가 또 나타나더라도 또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마 그랬겠죠. 참고로 2002년도 10월 14일 날 그러니까 바레라 모랄레스전 2차전 이후에 바레라가 WC 타이틀을 버려요. 반납을 합니다. 근데 그때 진진 선수가 랭킹 1위였는데 반납하면서 또 모랄레스가 1위 되고 2위로 밀려납니다. 3위에 마르케스, 4위에 벤터메스 그때 마르케스하고 뭐 폴리알러. 네, 맞아요. 아니 그때 마르케스와의 대전이 네, 대전이 10월 14일로 날짜까지 정해졌는데 이상하게 1, 2위하고 결정전이 아니라 모랄레스는 4위 아얄라 선수랑 결정전을 치르는 또 이런 변칙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또 그나마 마르케스전, 진진전은 취소가 돼버려요. 또 한 12월로 연기되다가 아예 취소가 돼버려서 이 2002년도는 시합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진진 선수는. 이때는 이제 아쉬웠죠. 약간의 어떤 그 일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인진 선수가 시합을 본인이 잡아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인진 선수의 그 시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 지인진 선수가 이렇게 세계 타이틀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에릭 모랄레스에게 도전해서 졌지만 대개 도전해서 지면은 랭킹이 많이 떨어집니다. 뭐 5, 6위 아니면 7, 8, 9위까지 떨어지는데 진진 선수는 워낙 선전을 했고 그걸 눈여겨본 WBC에서도 그렇고 2위에 랭크시고 부동의 2위였어요. 그리고 1위가 비면 또 1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모랄레스에게 지고 와서 2002년 3월에 사무엘 두란을 상대로 시합을 하는데 그때 재기전을 하고 1년간 시합을 못 합니다. 그 그쵸. 다음해 2월까지. 네. 근데 지인진 선수의 랭킹은 변동이 없었어요. 네, 네. 2위, 1위, 2위, 1위 이런 식으로 지금 김용문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모랄레스가 복귀한다 그러면 모랄레스가 1위 가고 지인진 2위로 내려오고 또 모랄레스가 체급을 올리게 되면 또 이제 뭐 1위로 복귀를 하고 그런 상태로 돼서 1년간 시합을 안 했는데도 1위에 1, 2위에 계속 랭크되면서 다음 결정전을 볼 수 있었던 공은 그 지인진 선수의 비즈니스 매니저였던 이거성 씨의 그 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거성 프로모터가 그건 프로모터의 비즈니스 역할이 크거든요. 네. 아무래도 WBC 쪽과의 어떤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또 조인주 선수 역시 WBC 챔피언이었고 네. 또 그러면서 이제 친밀한 비즈니스를 펼쳐왔기 때문에 그 덕분에 어쨌든 지인진 선수가 세계 타이틀에서 패하고 1년 반 동안 경기를 한 번밖에 네. 가지지 않았지만 랭킹을 계속 1, 2위로 고수하면서 다음 방어전에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운이 또 기틀이 상당히 됩니다. 좋은 선수일 수도 있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보통 사장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타이틀 도전만 4번을 하니까 같은 체급, 같은 기구에서 그게 이제 운도 좋지만 그 운을 본인이 잡은 거죠. 네. 그런 그 모랄레스전에서처럼의 어떤 그런 그 기백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그런 기회는 아마 안 왔을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2002년도에 모랄레스가 아얄라 선수랑 결정전을 가지게 된 게 되게 지인진 선수와의 그때 그 시합이 되게 피곤했던 기억이 남아 있었지 않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바레라한테 타이틀을 뺏기고 나서 네. 바레라가 이제 그 타이틀 반납하면서 다시 결정전을 갔는데 어려운 시합을 하고 또 지인진 선수로 상대를 맞아서 또 얘야? 결정전을 하는 게 아마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저희가 맨 처음에 마르케즈랑 시합이 잡혔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는 챔피언 결정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도전자 결정전이라고 하다가 이마저도 취소되고 마르케즈는 아이베프로 마뉴엘 메디나 그 선수로 방향을 타겟을 정하고 예, 가고 지인진 선수는 내년 2월까지 시합을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 되죠. 근데 제 기억으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인진 선수의 복싱 캐리어상 가장 아쉬웠던 게 마르케즈랑 대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마르케즈는 모랄레스처럼 이렇게 아까 외곽으로 옆으로 치고 빠지고 돌면서 이런 선수보다는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 모습을 많이 좀 더 봤거든요. 수월했겠죠. 예. 시합이. 지인진 선수도 뭐 모랄레스랑 마르케즈랑 실력을 비교한다면 둘이 비슷하지만 자기 보고 선택을 하라 그러면 마르케즈랑 좀 더 경기 내용이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치고 들어오니까 둘이 좀 더 그러면서 마르케스를 눌러주고 확실하게 미국 시장에 이름을 좀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마르케스도 이 모랄레스와 인진이 형 시합을 봤는지 뭐 봤겠죠 당연히. 예. 방향을 다 틀어버리고 또 실리 위주로 좀 방향을 틀어버리고 예. 흥행성이라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에릭 모랄레스가 폴리아얄라랑 결정전을 한 네. 것도 폴리아얄라가 그 인기 미국의 선수였다면서요. 그렇죠 벤턴급 세계 챔피언 네. 출신이고 그 미국의 미주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전을 뭐 당연히 그 큰 규모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지인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아시아권 선수이다 보니까 거기다 또 뭐 녹록하지 않잖아요. 강하기 때문에 마르케스로서는 이겨야 본전인 그런 어려운 상대를 굳이 맞아서 할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뭐 결정전 치렀으면 다음 랭킹 1위인 지인진 선수를 상대로 지명 방어전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모랄레스는 또 선택 방어전을 또 갔더라고요. 희한하게 그 다음에 체급 올장을 해버리고서 드디어 이제 또 두 번째 기회를 잡는데 참 모랄레스에게는 지인진 선수의 그 경기 기억을 굉장히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이었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경기 끝난 다음에 그 판정 기다릴 동안과 발표할 때 에릭 모랄레스의 표정이 뭐 바레라랑 했어도 그런 표정은 못 봤어요. 약간 시겁했다 약간 이런 표정. 정말 당황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지인진 선수가 그만큼 좀 혼을 내줬는데 두 선수의 리매치가 벌어졌다면 재밌었을 거예요. 센스가 탁월한 그 지인진 선수가 아마 모랄레스를 잡아내지 않았을까. 한국에서 했으면 혹시 또 외국에서 했어도 저는 2차전을 했다면 모랄레스 뭐 할아버지라도 아마 지인진 선수의 그 감각이라면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인진 선수랑 홍수환 선수랑 공통점이 해외 시합을 좀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지인진 그런 부분이 선수는, 있네요. 예, 자기도 나가서 하는 게 편하다고. 편하다고요? 안에서 하면 너무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눈도 다 사람들 시선도 신경 써야 되는데 해외 나가면 자기만 확실하게 자기 할 것만 하고 준비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 보였어요. 브로디랑 할 때도 네. 그 전혀 주눅 들지도 않았고 네. 편안하게 경기를 하는 모습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랄레스가 진짜 어떤 선수였냐고 물어보니까 생각외로 빠른 선수였고 정말 자기가 그렇게 긴 리치를 가진 선수랑 처음 시합해봤고 긴 리치면서 그렇게 빠르게 잽을 내는 선수랑 처음 평상시 맞았고 같으면 그 잽을 안 맞을 네. 잽인데 많이 맞더라고요. 자기가 잽을 그렇게 많이 맞아본 적도 처음이었고 또 당황했던 게 모랄레스는 자기를 상대로 치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외곽으로 도는 걸 보고 약간의 좀 자기 작전에 혼선이 왔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모랄레스는 좀 원거리에서의 스트레이트나 근접거리에서 쇼트 펀치를 너무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선수라서 굉장히 모랄레스를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진진 선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프로 데뷔 전에서 이제 네. 그 쓴맛을 한번 보고 패배를 모르고 24연승을 기록하다가 다시 또 그 패배를 맛봤기 때문에 진진 선수도 많은 부분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 다음이 이제 한국 챔피언이었던 성향수 2003년도 지인진 선수가 만 나이로 이제 30에 접어든 안타까운 상황에서 또 전초전 아닌 전초전을 갖게 되죠. 그렇죠. 성향수 선수. 이 경기가 그 1년 만의 경기였는데 네. 성향수 선수도 한국 챔피언으로 레벨이 상당히 높았던 선수고 네. 그 지인진 선수는 또 1년의 공백이 있었고 지인진 선수로서는 판정으로 이겼지만 쉽지 않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성향수 선수가 좀 선전했던 많이 그런 돋보였죠. 경기였고, 네. 지인진 선수는 선수의 전성기였다면은 네. 지금보다 조금 더 이 시합보다는 좀 더 쉽게 그쵸. 잡지 않았을까. KO로 이길 수도 잘하면은 있었는데 예. 몸이 되게 무거웠다 그러더라고요.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예. 시합이. 그리고 성향수 선수가 까다로워요. 격투기를 또 해서 뭐 활동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상당히 그 한때는 각광을 받았던 그런 유망주였는데 그 시합을 많이 갖지를 못하게 됐었죠. 근데 이 시합 이후로 성형 선수 사실상 은퇴 복싱은 모드로 마지막 가더라고요. 경기였습니다. 예. 복싱은 나중에 김민욱 선수랑 한번 또 그렇죠. 슈퍼라이트급인가 재기를 한번 예, 했었죠. 한번 하고 영원히 이제 은퇴를 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랭킹을 계속 유지를 한 상태에서 1년 만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네. 복싱을 어쨌든 끈을 놓지 않았던 진진 선수가 7월에도 그 태국의 통체로엔 마사콘도를 4회 KO로 이제 누르고 네. 두 번째 세계 타이틀 도전을 또 영국으로 잡히게 영국으로 되죠. 가죠. 예. 이때 뭐 영국 우리는 당연히 랭킹 1위인 그 마이클 브로디 선수가 무명이니까 불러도 되지 않나 했는데 결국 가는 쪽으로 가고 가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고 또 브로디 측에서 좀 조건을 잘 줬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7일 전에 딱 건너가서 잘 컨디션 조절을 중량을 잘 맞추고 준비를 했는데 이때 뭐 좀 챙겨간 음식이 좀 부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햇반을 챙겨가거나 그래서 복부에 좀 가스가도 차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그 기사에는 그 교민들이 조금 도움을 그거 받았다고. 2차전. 2차전인가요? 2차전 때 1차전은 전혀 도움을 1차전은 예. 1차전 선전이 이제 소문이 나면서 2차전 하기로 다시 영국에서 한다는 소문 듣고 또 교민 외식업 하시는 교민분인가요? 되게 음식도 되게 잘 챙겨주시고 해서 컨디션이 정말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합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이 시합 때 그 고시모토 다카하시가 영국으로 가서 이 결정전을 지켜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저 선수를 이길 수 있다고 누가? 고시모토가? 고시모토가 바로 아버지한테 그랬다고. 불러만 잘라? 나 지인진이 이길 수 있습니다. 2차전 시합이 이제 KO로 끝나고 나 저 선수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바로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없군요, 그 선수가.
그 대신에 이제 자기는 후쿠오카 이제 소속이니까 그쪽에서 이제 저 변방 쪽이잖아요, 일본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논밭을 다 팔고 아. 집까지 다 팔아서 그 시합을 주최했다고 그러는데 그 시합 전에 에비노 히로유키라는 그 도쿄 쪽에서 이제 활동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인지 선수가 챔피언이 되고 일본 관계자들이라든가 이제 복식 팬들은 에비노 히로유키가 이제 도전하는 걸로 얘기가 다 끝난 상태였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아 이제 한국에서 타이틀이 왔으니까 다음 차례는 에비노 히로유키다. 이제 그런 이제 누구든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시모토 쪽에서 라이벌전을 하죠. 일본 타이틀이랑 동양 타이틀을 걸고. 그렇게도 하면서 하지만은 그 계약이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지인지 선수가 계약이 된 상태인데 가계약이 되기 일보 직전에 이 고시모토 쪽에서 약간의 금액을 더 준다고 이제 그런 지인진 측에. 측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합 그 사인 바로 전에 고시모토 쪽으로 넘어가면서 고시모토가 도전을 하게 되죠. 후쿠오카에서. 결국 뭐 어거지로 챔피언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만일 그 에비노 히로유키에게 지인지 선수가 이제 도전을 받아서 도쿄 쪽에서 만약에 시합을 했다 그러면은 아니 아마 에비노 히로유키가 아니에요. 이름이 비슷한데 에노키 히로유키인데 히로유키가 에노키 히로유키는 정재광 선수랑 무승부를 했어요. 아, 그 예. 전승일 때 이제 정재광 선수가 가서 무승부를 했었고 호시모토 선수가 편파 판정이지만 지인진 선수를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그 인파이팅을 베이스로 안 하고 아웃복싱을 철저한 아웃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편파로라도 가져갈 그 기회가 있었는데 에노키 히로유키 선수의 레벨이라면 그리고 또 인파이팅을 즐겨하기 때문에 아마 지인진 선수가 어렵지 않게 KO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때 조금 돈을 덜 받고 도쿄 쪽으로 진출을 해서 그쪽으로 방어전을 에노키 쪽하고 했었으면 그런 가슴 아픈 일은 당하지 않았을까. 에노키 히로유키는 가도에비 호세키 짐이라고 일본의 굉장히 명문 짐이에요. 그 일본 챔피언도 많이 배출하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데기 때문에 아마 마음을 먹었다면 그쪽이랑은 또 할 수 있었을 텐데 후쿠오카를 택한 것은 좀 너무 좀 안타깝죠. 그런 경기를 하고 어떻게 졌다는 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시모토의 아버지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논밭을 팔아서 그 시합을 이제 주최했다는 말이 있었지만은 그 시합 외적인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판정으로는 어차피 이기지 힘든 경기를 예상하고 진지 선수도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시합 안타까운 내용은 상황인데 이때가 지지 않은 보니까, 내용이었는데 예, 분명히 고시모토 다카시 전 토미 브라운과 한해 딱 1년의 공백이 있어요. 또. 그렇죠. 이때 이 나이에 73년생이니까 만 32세, 33세 그 1년의 공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지인진 선수의 경기력에 또 영향이 갔다고도 생각되어지고요. 이 마이클 브로디 1차전 보면 2라운드에 다운을 시켰잖아요. 얘기를 1라운드 아닌가요? 2차전이 1라운드. 2차전. 1차전은 2라운드 다운 시켰는데 정작 지인진 선수 본인은 8라운드까지 자기가 2점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1차전에서. 네. 왜냐하면 다운 시키고도 왠지 그 상승세를 시원하게 이어가지 못하고 브로디가 좀 완강하게 약간 저항 모드로 왔기 때문에 야 내가 8라운드 좀 2점 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도 마음을 좀 다시 한번 고쳐먹고 12라운드까지 가서 이기는 판정 결과를 받았는데 나중에 또 이게 집게 오류 그렇죠. 그 집게 오류로 인해서 벨트를 다시 가져갔다가 다시 그냥 명예로 다시 주는 그런 결국 한국까지 받아갖고 오죠 그 벨트를.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감독관이 그 집계를 잘못했는데 호세 슐레이만 회장이 거길 왔었잖아요. 네, 봤어요. 이거 보는 것까지 화면에 잡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난리가 나니까 슐레이만은 내 잘못이다라고 이제 그걸 무마시키면서 다시 재전을 했었는데 뭐 참 지인진 선수는 정말 별 일을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때 또 지인진 선수가 공항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굉장히 팬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게 됩니다. 이때 그리고 나서
그때 좀 기분이 좋았고 복싱한 보람이 있었고 오히려 모랄레스전 끝나고 왔을 땐 공항에 아무도 안 나와서 아. 되게 외롭고 속도 많이 상했고 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2차전은 뭐 팬들 입장에서 당연히 한국에서 벌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또 같은 장소에서 또 벌어져 버리고 아, 이 브로디가 예. 그 맨체스터의 스타랍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흥행이 이쪽에서 되다 보니까 2차전을 앞두고 입찰을 해도 그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대전료도 좀 더 올라. 아무래도. 예. 예. 제가 듣기로는 1차전보다 1차전 받았던 거 금액이 50%를 더 얹어서 줬다고 예, 받았고 또 진진 선수에 대한 주변에 뭐라 그래야 되나 환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영국 팬들에 대한 환대도 좀 많이 받았다고 그랬겠죠. 그러더라고요. 1차전은 워낙 예, 잘 워낙 썼으니까요. 화끈하게 또 해버렸으니까. 근데 2차전은 거의 일방적으로 이겨버리죠. 1라운드 다운시키고. 참 그 외국 나가서 본인의 가진 거를 전부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네. 진진 선수는 그 이상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네. 대단한 선수예요, 참. 정말 통쾌했습니다 이때. 네. 이때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도 트집을 잡을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깔끔한 시합인데 근데 이게 또 3개월 뒤에 스가마 H랑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합이 막 이때 막 조고 이즈미 씨도 그 커트맨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진 선수가 버팅인지 할 때 눈이 찢어져요. 2차전에서. 근데 조고 이즈미 2라운드에서요? 씨가 2라운드인지 몇 라운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조고 이즈미 씨가 되게 지혈을 잘해서 이게 더 이상 상처가 벌어지지 않게 아니 깔끔하게- 조고유미 씨가 어떻게 진진 선수? 아, 저 브로디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브로디죠. 아, 예. 네.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스가마 H랑 또 어. 저는 관장님한테 들었었거든요. 이걸 일본애랑 아마 하게 될 것 같다라고. 그때 막 1차전 상대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팬들끼리 또 얘기 누구여야 한다 막 특정 선수 이름까지도 나오고 되게 얘기가 많았는데 일본 선수랑 한다고 해서 좀 약간 맥이 솔직히 팬들 입장에서는 풀렸었고 또 어떤 팬은 우스갯소리로 이 스가마 H가 도전할 수 있었던 건 이 조고 이즈미 씨가 잘 지원해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1차 방어전을 일본 선수랑 해준 거라고 그런 그 스가마 우스갯소리도 선수가 나왔고 약간 한국계도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 전혀 그런 전혀 건 그렇지 않아요. 아니었고 근데 연습 부족으로 뭐 850g 개체량 1차 개체에서 850g이 오버가 되는 이런 굉장히 준비 부족 진진 선수답지 않은 준비 부족을 또 보여서 그래서 그런지 한번 아찔했던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죠. 6라운드, 7라운드, 8라운드 좀 위험했죠. 와, 그때 공 울리고 맞은 거는 네. 다운을 당하진 않았지만 네. 진진 선수가 코너를 잘 못 찾아갈 정도로 네.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처음 봤어요. 8라운드 다리가 살짝 하면 또 풀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시합 유명우 선수가 유명우 그때 전 챔피언이 갑자기 공 올리고 나서 뛰어가서 막 마사지 해주면서 이것저것 주문하는 또 모습도 했었고 하여튼 1차전은 앞전 고투 끝에 일방적으로 뭐 내용은 확실하게, 일방적이었는데 KO 중간에 시킵니다. 네. 고비가 좀 깜짝 놀랄 고비가 네. 있었죠. 근데 저랑 경기 끝나고 제 옆에 있던 그 복싱 팬 한 분께서는 순간 박찬희 오구마 쇼주전이 자기 머리를 싹 한번 스치고 갔다고. 만약에 진진 선수가 다운돼서 못 일어났으면 그거보다 더 그랬을 충격파가 수 있죠. 컸다. 그랬을 수 있죠. 영국에서 힘들게 따온 거 일본 선수한테 안방에서 날리게 되는. 그 실제로 스가마 H가 그랬잖아요. 자기 손에 다 왔었던 벨트가 근데 그랬을까? 그거는 좀 너무 그건 억지고. 근데 저 글러브 땅에 짚고 네. 그 다음 라운드에 무릎 꺾이는 네, 맞아요. 거기까지만 봤을 때는 네, 정말 위험했죠. 어떤 일이 네.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회복력이라든지 그 내구력, 스태미너 이런 최고죠. 부분이 터프니스. 진지 선수는 타고난 강골인 네. 것 같아요. 본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 타고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이제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이 맷집도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역대 레전드들 뭐 보면 맷집도 하나같이 다 거의 끝판왕급이었는데. 네. 근데 왜 토미 브라운이 토미 브라운이 이때만 해도 완전 무명 아니었네. 호주 선수였는데. 토미 브라운은 이때 유스 챔피언 출신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매치는 아마도 선택 방어전이었기 때문에 네. 이때 토미 브라운과 이제 했었던 것 같은데 뭐 무난한 그런 승리를 네. 가져가죠. 근데 결정전이었잖아요. 브로디전이 네. 결정전이어서 당연히 랭킹 1위랑 지명 방어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로키 수아레스인가? 로키 후아레스. 수아레스였는데 우리는 빨리 그 선수하고 시합이 잡히길 바랬는데 솔직히 왜 그러셨죠?
희한하게 WBC에서 이번에는 또 지인진 선수를 좀 되게 풀어주더라고요. 선택 방어전을 몇 번 더 갖게끔. 이제 이 무렵이 그 선수 기구가 뭐 진작 다양해졌지만 네네. 기구의 어떤 속해 있는 지역 기구라고 할까요? 뭐 WBC 인터내셔널, 뭐 WBO, 뭐 인터콘티넨탈 이런 식으로 지역 기구가 활성화되어 가면서 로키 화레스는 이제 WBA 쪽으로도 또 가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때 잠정 챔피언이 움베르토 소토였어요. 지인진 선수가 챔피언일 때. 근데 오랫동안 방어전을 또 갖지 않으니까. 네. 그 최용수 선수가 했던 움베르토 소토. 아 그건 올란도 소토고요. 올란도 소토. 그 장신의 움베르토 멕시코 소토가 선수였습니다. 있는데 그렇죠. 멕시코 선수. 그러니까 그 잠정 챔피언도 두고 뭐 지명 도전자가 딱 누구라고 내세울 만한 선수가 없다 보니까 그건 또 지인진 선수의 운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에릭 모랄레스 같이 그 기구의 WBC 단체에 비호를 받는 선수가 랭킹 1위나 2위에 있었다면 무조건 하고 넘어갔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코시모토 다카시와 또 일본 방어전까지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 토미 브라운전 끝나고 8월인가 시카고에서 로키 수아레스랑 시합이 잡혔었어요. 예,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잡혔었는데 이 지인진 선수가 뭐 때문에 하여튼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해서 시합을 못하게 되고 그때 결정전이 소토랑 수아레스인데 예. 저 지인진 선수 부상 때문에 못하게 됐나요? 예, 지인진 선수가 부상 때문에 그랬군요. 못하게 됐고 체육관을 갔는데 관장님이 딱 저를 보시면서 너 소식 들었냐 그래서 뭐 무슨 소식이야 인진이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관장님하고 되게 좀 친하셨나 봐요. 아 저는 관장님하고 친했죠. 아. 왜냐하면 비하인드 스토리를 엄청 막 물어보고 아. 관장님도 제가 복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그 일반 관장님들이 그렇게 뭐 일반 근데 선수들하고 그렇게 관장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그 김진길 관장님께서 그 김영문님의 소식통이셨네요. 그러고 나서 예, 진진 선수는 이때 그래서 1년 뒤에 고시모토랑 시합이 되고 이때 수아레스랑 소토와 시합은 소토가 여유 있게 수아레스를 그렇죠. 이기더라고. 난 소토란 선수를 몰랐어요. 그 선수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수아레스가 특징이 좀 없었어요. 잘하긴 잘하는 선수인데 특징이 전혀 없는. 근데 이게 또 한 체급 올려서 바레라랑 할 때는 바레라가 또 쉽게 풀어내질 못하더라고요. 딱 거기까지. 예. 예. 그러니까 선수 실력이. 그리고 나서 네, 고시모토랑 가서 또 타이틀을 또 억울하게 뺏기고 이제 이 1월 달에 공교롭게도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에노키 히로키가 또 동아리 타이틀에 도전해서 동아리 타이틀을 쟁취를 하고 고시모토는 이제 세계 타이틀을 지인진한테 도전을 하게 되죠. 하고, 하여튼 예. 1월 달에. 예. 이 고시모토 다카시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지인진 선수보다 나이가 한두 살이 71년생. 더 많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 타이틀이 일본 지금도 기록이에요. 35세에 딴 그 타이틀이기 때문에 오. 최고령 세계 챔피언 기록입니다. 거의 뭐 선수생활 끝물에 그래도 대어를 한 명 잡고 아유, 그 뭐 제대로 져서 그냥 진 거라면 인정해주고 싶은데. 후쿠오카 측에서 아, 만발해 참.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진 선수로서도 이거 이 정도만 해서는 못 이기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아마 더 대시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정도만 하면 이겼겠다라고 이겼다 생각을 했는데. 했으니까 네. 그 정도까지만 했을 것 같은데 아쉬워요. 오히려 경기 끝나고도 고시모토한테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줬는데 그렇죠. 판정이 그냥 고시모토에서 되게 당황하는 표정을 또 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 고시모토 다카시가 이 루디 로페스한테 타이틀을 또 KO로 지나요? 그렇죠. 7라운드 KO 당합니다. 이 시합 좀 볼 수 없을까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없던데. 없습니까? 아니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럼 이 시합을. 뭐 올리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고시모토가 또 왼손잡이라 가지고 또 막 지인진 선수는 역시 왼손잡이한테 약하다, 경험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설왕설래가 또 웹상에서는 되게 많았어요. 지인진 선수. 시합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죠. 네. KO로 이겨도 그냥 본전인 선수라는 인식이 유명호 있었기 때문에. 이호과전과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다 똑같은 시합 뭐 내용이 그렇긴 1차전 하죠. 예. 네. 아, 내용은 더 이게 오히려 차이가 더 많이 났죠. 네. 예. 근데 좀 그리고 나서 이 루디 로페스를 또 한국에서 데려와서 또 영리하게 이때 링 아나운서 하셨잖아요. 아, 그 이때는 대표님께서 이제- 제가 제가 폰티온에 화면으로 근무할 봐서. 때였기 예. 때문에 뭐 전날 뭐 개체량이라든지 예. 그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 시합에 뭐 특별히 그거 할 건 없었어요. 이때는 그 지인진 선수도 그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타이틀을 뭐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실력적으로 지고 온 게 아니다 보니까 로페스에 대한 자신감은
진진 선수가 정말 충만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시합만 주먹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뭐 진진 선수의 어떤 자신감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참 멘탈이 강한 것 같아요. 옆에서 진진 선수를 이렇게 보면 외려 이런 큰 부분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냥 사소한 거에 대해서 좀 짜증내는 그런 것뿐이었지.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진진 선수도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을 가다 보니까 34살. 그렇죠. 그러니까 체중 조절에는 좀 힘겨워하는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진진 선수의 골격을 보면 패더급보다도 그 상위 체급에서 뛰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골격은 좋은데 두꺼운 선수인데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90년대 한국 복싱이 좀 저무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 세계도전 기회 자체를 전성기 때 못 잡고 10년만 딱 먼저 기회가 왔었어도 좋았을 텐데 네. 그렇죠. 전혀 제대 딱 하고 요 시기가 요쪽으로 네. 붙었으면 그렇죠. 주니어 패더부터 기회를 잡았다면은 서너 체급까지도 체급까지 네.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싶네요. 제가 제일 아쉬운 건 이 진진 선수가 챔피언을 되고서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 꿈의 매치를 한 번도 가지지 못하고 변방으로 이렇게 그 주변만을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은퇴를 하는 상황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마지막에 매니 파키아오와 네, 얘기가 이제 됐었다고 들었는데 네. 어쨌든 시합은 날라갔고 왜 날아가게 된 거죠?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한번 진진 선수를 모시고 네, 얘기를 그것도 한번 재밌을 들어보든지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그 링 아나운서를 제가 한 10년 가까이 했죠. 7, 8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세계 타이틀 매치가 남자 세계 타이틀 매치는 이 시합이 유일해요. 아, 이 이후에 그래도 여러 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80년대를 보면 한국인 세계 챔피언이 타이틀을 반납하면 그 결정전에 항상 한국 선수가 나갔거나 그러진 않았나. 거의 그렇-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이거는 그것조차도 못했던 그런 진진 상황이었죠. 선수의 대를 이을 이을 선수가 후배가 너무 없었다는 게 없었고. 일단은 아쉬운 네. 부분이었고요. 그때 선수 생활을 꾸준히 했으면 이때가 베네수엘라 그 수입 선수였나요? 호레 리나레스. 네, 리나레스랑 아마 또 뭐 지명방을 해야 가능성이 되는, 예. 있었겠죠. 또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리나레스랑 또 일본에서 당연히 했겠지만 아 쉽지 않은 예측이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진 선수가 전성기라면 진진 선수의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그때 나이가 30대 중반. 진진 선수는 저물어가고 있고 네. 리나레스는 치고 올라오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시합을 뒤로 하고 이제 K1으로 가시죠. K1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뭐 확실한 아. 좋은 모습보다는 좀 안타까운 모습만 남기고 은퇴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데를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선수인데. 그러니까 진진 선수가 가고 싶어 갔다기보다는 네. 이 복싱 쪽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했음에도 본인이 생각하는 그 깔끔한 그런 네.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국내 복싱이 그 쇠락의 길을 걸으면서 거기에 대한 그 정말 적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그쵸. 데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을 처우 것이고 문제가 제일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 부분이 모든 게 잘 돌아갈 때는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묻고 지나가게 되는데 많은 것이 어려울 때는 사소한 거라도. 그렇죠. 그게 더 이렇게 사람이 아픈 곳을 찌르게 되기 때문에 진진 선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브로디 2차전에 공항에 가기 직전에 이 첫째 아들이 태어나요. 보고 그렇죠. 가요. 네. 성민이죠, 네, 성민이. 보고 갔다가 복동이네요, 복동이. 저는 공항까지 2차전 때는 같이 갔었는데 어, 그 아내 사모님 되시는 계시는 그 병원에서 아이를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막 의기충천했겠죠. 이제는 브로디를 상대로. 그때 힘이 조금 더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가장으로서 이제 책임감도 원래는 느꼈고. 판정까지 갈 그 선수인데 아니 원래 그 성민이가 3주 일찍 나온 거예요. 예정이.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늘이 런던 갔다가 와서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런던 가기 전에 나와가지고 잘 나오셨네요. 아빠 얼굴을 보고 아빠 간 얼굴 거죠. 보고 아빠는 아주 그냥 사기 충전했고. 이 지인진 선수 지금까지 굉장한 뭐 우리나라에서도 손꼽을 만한 훌륭한 선수인데 좀 뭐 약간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은 혹시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지인진 선수의 권투 스타일을 봤을 때 좀 많이 항상 나오는 지역이 오픈블러였던 것 같아요. 이 왼손이 이렇게 훅의 궤적을 허리 힘으로 틀어서 훅을 친다는 것보다는 그냥 팔로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뺨치듯 이렇게 약간 손 모양이 훅을 칠 때 이렇게 오픈블러성 이렇게 그거는 펀치가 본인이 나온다. 이제 흥분했을 때 찬스를 잡았을 때 그런 장면을 저도 봤어요. 네, 그런 게 그게 아니라 제가 물어봤더니 아마추어 때 이게 손목을 한번 다친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 이유가 그건가요? 예전에. 근데 뭐 운동 선수들 살짝 다쳐도 뭐 제대로 치료하고 뭐 하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네. 그냥 그때 약간 좀 방치했나 보네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네. 했는데 왼손을 칠 때 약간 이런 네, 모양, 약간 약간 좀 뺨치기 모양이 되는데.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네. 하듯이 떼지 않는 네, 그런 네. 표정으로. 그게 약간 좀 아마추어 때 그런 당한 아, 부상으로 인해서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폼이 약간 바뀌었나 아, 이런 그런 근데 얘기를. 실제로 정타를 가게 했을 때 충격이 손목에 좀 통증이 있었나요? 시합할 때?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마 연습할 때 통증이 약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바꿔서 쳤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전 어쨌든 지인진 선수 하면 오픈블러가 제일 많이. 왼손만. 예, 오른손은 왼손이었던 괜찮았고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약간 나머지는 또 있었나요? 신체적인 조건이 조금 불리하지 않았나. 그 전형적인 한국 네. 선수 상체가 길고 다리가 약간 좀 팔이나 좀 팔도 리치가 약간 조금 길지가 예. 않고요. 네. 그런 그건 뭐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경기를 내준 그쵸? 적도 네. 없었고 모랄레스전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네. 그건 아닌 것 팔 같아요. 길이가 모랄레스가 워낙 그 잘 도망을 다녔다고 봐야죠. 근데 사정권에서. 반대로 모랄레스의 팔이 그렇게 리치가 짧고 지인지 선수의 리치가 조금만 더 길었었으면 거의 그 시합 내용이 약간 아래 위로 좀 바뀌지 않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 마르코 그 안토니오 바레라의 신체 조건이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더라고요. 바레라요? 네, 그렇죠. 근데도 모랄레스를 그렇게 몰아세웠던 거 보면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기량의 차이일 수 그렇죠. 있겠다. 자기 신체 조건에 맞는 기량을 가지고 선수들이 네, 그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따지면 마이크 타이슨 같은 단신의 선수가 헤비급을 또 평정한 걸 보면 뭐 글쎄요. 뭐 신체적인 조건도 필요는 하겠지만 저는 지인진 선수에게는 큰 핸디캡이 되진 않았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뭐 강철턱을 갖고 태어났잖아. 그렇죠. 네. 터프네스는 터프네스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유명호 선수나 그리고 그, 지인진 선수. 그 터프니스와 그 감각, 인파이팅을 하면서도 그 물론 많이 맞지만 그 디펜스가 있어요. 지인진 네. 선수 나름의 디펜스가 흘려서 맞는 연타를 맞지 않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 챔피언을 아무나 할 수는 없겠죠. 아, 참,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인진 선수한테 얘기할 때는 항상. 막 상대에 따라 연습량을 달리 가져간다. 약간 그게 안 좋은 습관이면 습관이다. 야. 이길 만큼만. 아, 이길 만큼만 연습한다. 그게 관장님한테 좀 많이 지적사항으로 나왔었어요. 꾸준하게 연습량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딱 상대가 보면 아, 요 정도로 몸 상태 만들어가서 하면 이기면 되겠다라는 그런 게 좀 약간 지적사항으로 나왔고 아까 얘기한 뭐 오픈 블록 그 부분은 뭐 운동 신경 있는 선수들은 네. 누구든지 웬만한 선수들이 다 그런 면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성실한 선수도 있나 봐. 유명호 같은 경우에는 다 칭찬을 하더라고요. 연습량이 많다고. 네. 유명호 선수, 정정구 선수 뭐 이런 선수. 문성길 선수도 연습량에 대해서는 칭찬을 뭐 많이 김초로 선수도 그랬고요. 네. 세계 챔피언 출신들은 대부분 몇 명의 천재적인 복서를 빼고는 대부분 연습량은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김용광 선수도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 선수도 아니었다라고 막 약간 천재성이 있는 네. 선수죠. 들었고 아무튼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지인진 선수의 군 전역 이후 또 에릭 모랄레스의 경기를 앞뒤로 해서 그 마지막 은퇴 경기까지 한번 더듬어 봤는데 지인진 선수가 참 2006년에 그 마지막 세계 타이틀을 땄는데 그 타이틀이 대한민국 그 남자 복싱계의 마지막 세계 타이틀이라는 점이 너무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이렇게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은 선수가 또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인진 주니어한테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되나요? 아들이 복싱하나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몰라요. 저는 유명호 주니어는 이전에 좀 프로테스트까지는 합격했습니다. 그랬어요. 그 뒤로는 그 뒤로는 그 뒤로 안 했고. 시작 안 지금은 했네. 지도자 뭐 체육관 운영하는데 뭐 하고 있고. 자, 그 지인진 선수에 대한 그 두 번에 걸친 토크 재밌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엔딩 클로징은 이성열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오랜만에 지인진 선수 이 훌륭한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하고 이렇게 토크를 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 또 이제 재밌는 시합들도 많이 있고 그런 또 기회가 있을 테니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